경기도 외곽 2층 단독주택 앞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저는 한동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시어머님이 계셨던 이 집이 이제는 텅 비어 차가운 기운만 풍깁니다. 현관에 시어머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운동화, 외출용 구두, 집안용 슬리퍼, 평생 정리정돈을 생활신조로 삼으셨던 시어머님답게 모든 것이 제자리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신발을 신지 못하시는구나. 거실로 들어서니 시어머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 무릎 담요, 탁자 위 돋보기 안경, 벽에 가족 사진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 하지만 단 한 번도 시어머님과 편하게 차 한 잔 나눠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도 맛이 영 아니네. 손주들을 잘 돌봐도 요즘 엄마들은 다 그렇지 뭐라며 무심하게 넘기셨죠. 야단보다 더 힘든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보이지 않는 벽,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언니가 알아서라며 피했고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2층 시어머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니 한방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옷장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복과 평상복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개 장식이 붙어 있었지만 여기저기 흠집이 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노란 봉투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1972년, 1973년, 1974년, 50년도 더 된 편지들이었습니다. 1972년 봉투를 열었습니다. 색바랜 편지지 위에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글씨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김미순의 필체였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니? 영숙, 시어머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님께 편지를 다급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수가 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 우리 매일 만나던 학교 운동장을 혼자 걸을 때마다 내가 생각나. 우리 약속했잖아. 졸업하고 서울 올라가서 간호학교 다니기로. 그런데 내가 갑자기 전학을 가버렸잖아. 영수가 나한테 화났니? 제발 답장 좀 해줘.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1973년이었습니다. 영수가 또 편지 써. 나 간호학교 시험 붙었어. 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게 됐어. 서울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년 한두 통씩. 하지만 모든 편지가 개봉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학교 졸업, 첫 직장, 결혼, 그리고 제가 태어난 소식까지. 1980년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딸 낳았어. 이름은 수정이야. 내 생각하며 지었어. 맑은 수정처럼 바르게 자라라고. 우리 딸들끼리 친구 만들어주자. 우리처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저 이름 지으실 때 마지막 봉투는 2000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었습니다. 영수가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내 딸 수정이가 결혼한대. 신랑 성이 박씨고 이름이 민호래. 너네 집안 학렬 돌림자랑 똑같더라. 혹시 그 아이가 내 아들은 아니겠지? 영수가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된 편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편지 아래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두 소녀가 어깨동무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 1971년 영숙미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 소녀는 젊은 시절 시어머님, 다른 소녀는 어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정말 친구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그 친구의 딸이라는 걸 아셨을까? 만약 아셨다면 30년 동안의 냉대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정리 다 됐어? 응, 조금 더 있다가 갈게.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이 편지들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방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벽 가족사진 속 시어머님은 미소 짓고 계셨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항상 저런 눈빛이셨지. 시어머님은 평생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사셨던 겁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 먼저 모든 편지를 읽어봐야 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시어머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 집에 돌아온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1972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편지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영수가 오늘 간호학교 첫 수업이었어. 해부학 시간에 선생님이 심장 구조를 설명하실 때 내가 생각났어. 우리 함께 공부하기로 했잖아. 내가 옆에 없으니 모든 게 의미가 없어. 1973년 편지에는 어머니의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실습 나갔어. 환자분이 나한테 간호사님 참 다정하시네요 라고 하셨어.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내 얼굴이 떠올랐어. 너도 분명 훌륭한 간호사가 됐을 텐데.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친정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사셨던 겁니다. 1975년 편지는 더 절절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병원 앞에서 너랑 비슷한 뒷모습을 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 달려가서 어깨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을 때 너무 창피했어. 영수가 나 미쳐가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앓았던 병이 바로 이 그리움이었구나. 1978년 편지에는 결혼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결혼한대. 좋은 사람 만났어. 간호사 선배님 소개로. 근데 이상해. 결혼 준비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이 나. 웨딩드레스 입어보는데 갑자기 내가 옆에 없다는 게 실감났어. 우리 중학교 때 약속했잖아. 결혼할 때 서로 들러리 서주기로. 영수가 너는 결혼했니? 그리고 1980년 제가 태어난 해의 편지. 영수가 딸 낳았어. 이름을 지으면서 한참 고민했어. 그러다 내 이름이 떠올랐어. 영원할 영, 맑을 쑥. 나는 우리 딸 이름에 내 마음을 담고 싶었어. 수정, 맑은 수정처럼. 영수가 우리 딸이 너처럼 맑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를 만나 친구가 되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이름 속에 시어머님이 있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민호였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편지를 무릎 위에 숨겼습니다. 아, 그냥 좀 쉬고 있었어. 어머니 댁 정리 다 됐어? 응, 거의 다. 민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유품 중에 특별한 거 없었어? 형들이 물어보던데. 특별한 거. 제 무릎 위의 편지들이 특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로 없더라. 옷이랑 일상용품들 뿐이었어. 그래, 어머니가 뭐 귀한 걸 숨겨두셨을 것 같았는데. 민호는 관심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985년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가 우리 수정이가 이제 5살이야. 오늘 수정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 친구라고 하더라.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을 그려준 것 같아. 수정이가 엄마, 이 이모는 어디 사는데요? 라고 물어봤어. 나는 아주 먼 곳에 산단다라고 대답했어. 영수가 너 정말 어디 사니? 편지는 10년, 20년, 30년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썼던 겁니다. 1995년 편지는 더 애절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시장에서 너랑 비슷한 사람을 봤어. 아니, 어쩌면 내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다가가지 못했어. 50대가 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게다가
그 사람은 너무 고급스러워 보였어. 좋은 옷에 좋은 구두. 나는 시장 일로 찌든 모습이었고 영수가 혹시 그 사람이 너였다면 너는 날 알아봤을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분이 만나셨던 거야? 그런데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마지막 편지 2000년. 영수가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아.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했어.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써. 영수가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 부모님이 우리 우정을 끊으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가난한 내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걸 알면서도 너한테 집착했어. 영수가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딸 수정이 혹시 내 아들과 만나게 되면 잘 부탁해.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내가 대신해줘. 영수가 사랑해. 다음 생에 만나자. 편지를 다 읽은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시어머님은 이 편지들을 받으셨을까? 받으셨다면 왜 답장을 안 하신 걸까?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딸이라는 걸 아셨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어머니 유품 중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펼치자 젊은 어머니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단체 사진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바로 옆에 시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겁니다. 정말이었구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님 집에서 가져온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50년 전 환하게 웃던 두 소녀,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두 여인, 시어머님,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님이 젊었을 때 친한 친구 있었던 거 알아? 친구? 글쎄,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 왜? 아니, 그냥 혹시 어머님이 옛날 이야기 하신 적 없나 해서. 어머니는 과거 얘기 잘 안 하셨잖아. 항상 현재만 사시는 분이셨어. 그랬습니다. 시어머님은 과거를 철저히 봉인하고 사셨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과거를, 그리고 제가 이 가족의 며느리로 들어온 진짜 의미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지의 진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님 49제를 앞두고 제사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시누이 미영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유품 정리는 다 됐어?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니가 귀한 거 남기신 건 없고? 별로 없더라. 옷이랑 일상용품들. 작은 시누이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모으셨을 텐데 통장이라도 찾았어? 통장은 아버님이 다 가지고 계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편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딸이라는 걸 아셨는지. 식사 후 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친한 친구분 계셨나요?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어머님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서요. 글쎄다,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 시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시아버지 눈빛에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아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 방에서 편지를 발견했어. 편지? 무슨 편지? 오래된 편지들, 50년 전 편지들. 민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냥 버려. 오래된 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쓴 편지야. 뭐? 이제야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 그게 두 분이 친구였던 것 같아. 민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두 분이 친구였다고?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겠어? 그걸 알아보려는 거야.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좀 쉬자. 괜히 옛날 일 들춰서 뭐 하려고. 하지만 그만해. 나 피곤해.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다음 날 큰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아버지한테 이상한 거 물어봤다며? 응? 아, 그냥 어머님 친구분 계셨는지. 언니, 왜 그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괜히 과거 일 들춰서 뭐 하려고?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언니가 궁금하면 뭐해? 우리 어머니 일인데 며느리가 나서서 뭘 알아보려고 그래? 미영아, 그게 아니라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가 30년 동안 우리 집에 며느리로 살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어머니 사생활까지 캐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30년을 이 집안 사람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저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작은 시누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언니가 무슨 편지를 발견했다며? 응, 그냥. 언니, 우리 언니가 화났어. 언니가 그냥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일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아. 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아, 이건 중요한. 언니한테는 중요할 수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어머니 명예가 더 중요해. 알지?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이야기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지은아, 너 시간 있니? 네, 말씀하세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것, 두 어머니가 친구였던 것,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 지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이야기잖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우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모든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게 다예요? 응, 50년 동안의 편지. 지은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이렇게 그리워하셨어요? 그래, 평생을. 그런데 친할머니는 왜 답장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 우리가.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제대로 조사해봐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다녔던 학교도 찾아가고 옛날 동창들도 만나보고. 그래도 될까? 다들 반대하는데. 엄마, 이건 엄마 권리예요. 엄마 어머니와 시어머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시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큰 시누이였습니다. 올케 언니, 어머니 일은 이제 그만 뒤지고 49제 준비나 신경 써주세요. 가족들 다 언니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다른 시누이들도 동의 이모티콘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거였구나. 30년을 살았는데. 하지만 이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함을 열고 1972년 첫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영수가 잘 지내니?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알아낼게요.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시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는지.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0년 전 진실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 지은과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어머니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따라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50년 전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본관 건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만나셨던 거네요. 그래, 이 운동장을 함께 걸었겠지. 행정실을 찾아가 졸업생 명부를 열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이 학교 동창이셨어요. 확인만 하고 싶은데 담당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이 그때 옆에서 나이 드신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1971년 졸업생이라고요? 제가 그때 담임이었는데 정말이세요? 네.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혹시 성함이 박영숙, 김미순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 둘 기억나요. 정말 친했던 애들이었지. 선생님, 혹시 그 둘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선생님은 우리를 교무실 한쪽 소파로 안내하셨습니다. 영숙이와 미순이 참 애틋한 우정이었어요. 영숙이는 부잣집 딸이었고 미순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죠. 그런데도 둘은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왜 헤어진 거죠?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이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딸이 가난한 친구와 어울린다고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영숙이를 강제로 서울 학교로 전학시켰죠. 그때 미순이는 어땠나요? 미순이가 매일 울었어요. 영숙이 주소를 알려달라고 매달렸는데 영숙이 부모님이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 안 됐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그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때 다른 동창생들 연락처 아시는 분 있으세요? 글쎄요. 아, 반장이었던 최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동창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경혜 씨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나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순 선생님 딸인데요. 미순이 딸? 아이고, 미순이가 딸이 있었구나. 어머님은 잘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몰랐네. 경혜 씨는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시간 후 단정한 인상의 60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미순이 딸 맞죠? 어머니 닮았네요. 감사합니다. 경혜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미순이와 영숙이 얘기 들으러 왔다며? 그 둘은 전설이었어요. 우리 반에서. 전설이요? 워낙 친했거든요. 아침에 학교 오면 둘이 손잡고 등교하고 쉬는 시간마다 붙어 다니고 미순이가 도시락 싸오면 영숙이랑 나눠 먹고. 그런데 왜 헤어진 거예요? 경혜 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숙이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 찾아오셨거든요. 교장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이 그런 애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그런 애라니. 가난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며칠 후 영숙이가 전학 갔어요. 작별 인사도 없이. 미순이는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내내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우리가 다 걱정했죠. 그러다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간호학교 간다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후로 두 분이 다시 만나신 적은 없나요? 글쎄요. 미순이는 동창회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영숙이는 당연히 우리 동창회 명단에도 없고. 그럼 영숙이, 박영숙에 대해서는 더 아시는 게 없으세요? 경희 씨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 한 가지. 영숙이가 전학 가기 직전에 미순이한테 쪽지를 남겼어요. 내가 전해줬거든. 무슨 내용이었어요? 미안해. 사랑해. 평생 잊지 않을게. 그것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님도 어머니를 사랑했던 겁니다. 카페를 나오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두 분 다 서로를 그리워하셨네요. 그래. 그런데 왜 다시 만나지 못했을까? 엄마, 1995년 편지 기억나세요? 시장에서 만났다는. 응. 그런데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게 이상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1995년 편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너랑 비슷한 사람을 봤어. 좋은 옷에 좋은 구두. 나는 시장 일로 찌든 모습이었고, 엄마, 외할머니가 시장 일을 하셨어요? 응, 생계를 위해서. 그럼 친할머니는 그때 부자였고요? 그랬을 거야. 시아버지가 사업하셨으니까.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1995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예요. 그래, 너 3살 때. 그럼 외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시장에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외할머니 유품 중에 오래된 가계부가 있었어. 거기 1995년 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창고를 뒤져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를 찾았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오늘 수원시장에 수정이랑 갔다. 수정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 그런데 시장에서 영숙이 닮은 사람을 봤다.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지금의 초라한 내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날 봤을까? 50대가 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를 알아봤다면? 그럼 왜 말을 안 걸었을까? 그게 문제죠.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그리워했고 어쩌면 다시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친할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요. 아버님한테? 네, 아버님이 뭔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께 직접 여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숨길 때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물어봐야 해. 우리는 다음 주말 시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여쭤보기로. 주말이 왔습니다. 저와 지은은 시아버지 댁을 찾아뵀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셨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지은이도 왔네. 어서 들어와. 시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시며 차를 내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시아버지는 편지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버님, 혹시 이 편지들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앉아라.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친구를 그리워하며 사셨어. 친구요? 김미순이라는 친구.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그게 바로 나였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첫날 밤 어머니가 울고 있더라.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미순이었어. 그럼 아버님은 처음부터 아셨던 거네요? 응. 어머니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결혼 생활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래. 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어. 시아버지가 편지 봉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이 오기 시작했어. 1년에 한두 통씩. 어머니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방에 들어가 혼자 우셨어. 그럼 어머님은 편지를 받으셨던 거네요? 응, 다 읽으셨어. 하지만 한 번도 답장하지 않으셨지. 왜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답장하면 더 아플 것 같다고.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어머님도 그리워하셨잖아요. 그래, 평생을. 그래서 편지를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셨던 거야. 시아버지가 1995년 편지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편지, 시장에서 만났다는 거 사실이야. 정말요? 어머니가 그날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우셨어. 미순이를 봤다. 하지만 말을 걸 수 없었다고. 왜 말을 못 거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순이가 너무 힘들어 보였대. 손주로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서 일하고 있더래.
어머니는 자신의 편한 삶이 미안했대. 그래서 다가갈 수 없었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손주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2000년 마지막 편지가 왔을 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을요? 준호 아빠, 우리 아들이 미순이 딸과 결혼한대.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더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응, 처음부터 아셨어. 내가 미순이 딸이라는 걸.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하셨어. 내 어머니를 보면 미순이가 생각난다고. 그리고 미순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차마 따뜻하게 대할 수 없었다고. 미안한 마음이요? 어머니는 자신이 미순이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셨어. 부모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편하게 산 것이.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왔을 때 어머니는 매일 괴로워하셨어.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말씀하셨어. 수정이한테 미안하다. 친구 딸을 이렇게 대해서. 하지만 수정이를 볼 때마다 미순이 얼굴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순아, 미안해. 내 딸을 잘 보살피지 못해서 용서해줘. 그러시고 눈을 감으셨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오해했던 겁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은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재로 가시더니 낡은 수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봐라. 어머니 일기장이야. 수첩을 펼치자 시어머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수정이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미순이가 만든 것처럼 정성스러웠다. 맛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 미순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나는 차마 칭찬해 줄 수가 없었어. 미안해. 다음 페이지. 수정이가 손주를 잘 돌본다. 미순이도 수정이를 이렇게 키웠을까? 나는 수정이한테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매번 차가운 말만 나온다. 내가 너무 비겁해. 또 다음 페이지. 오늘 수정이 눈에서 눈물을 봤다. 내 차가운 말 때문에. 미순아, 내 딸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정아, 어머니가 널 사랑했어.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님의 냉대, 어머니의 그리움, 그리고 운명처럼 이어진 우리 가족. 할아버지,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겠지.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도 그거였을 거야. 시아버지와의 대화 후 저는 모든 진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말 49제를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큰 시누이 미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뭐예요? 49제 준비도 바쁜데. 어머님과 제 친정 어머니가 친구였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두 분이 친구였다고? 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 어머니가 50년 동안 어머님께 보낸 편지들이에요. 미영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그 친구의 딸이라는 걸 아셨어요. 남편 민우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야? 미안해서 그러셨대요. 제 어머니한테.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미순이를 그리워하며 사셨어. 하지만 답장할 용기가 없으셨지.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평생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다고요? 그래.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셨어. 그리고 평생 첫사랑, 아니,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잊지 못하셨지.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 게 맞아요? 물론이야. 하지만 어머니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순이가 있었던 거지. 저는 시어머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어머님 일기예요. 미영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올케 언니 얘기잖아요. 일기에는 시어머님이 저를 차갑게 대할 때마다 느낀 죄책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도 함께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안 돼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걸 왜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창피만 주려고요? 창피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올케 언니한테는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머니 명예가 더 중요해요. 미영이 편지를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밖에 알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 그리워하며 사셨다는 소문이 나면 아버지는 생각 안 하세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그건 소문이 아니라 어머니 삶이야. 싫어요. 나는 절대 인정 못해요. 미영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49제 때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미영이 나가버렸습니다. 미선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 좀 이해해줘요. 충격이 컸나 봐요.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49제 때까지는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미선도 일어나 나갔습니다. 남편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그럼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해? 어머님과 우리 어머니의 우정을 없던 일로 해야 해?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지. 타이밍? 그럼 언제가 좋은 타이밍이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시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49제 때는 그 편지 얘기하지 마세요.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 망신 주지 마시고요. 미선도 동의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일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만나요. 왜? 할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올케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응, 언니는 30년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뭐, 가족이었으면 어머니 명예를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언니는 자기 어머니 생각만 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아, 나는 언니 49제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줘요. 그 후에 언니가 뭘 하든 상관 안 할게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야? 글쎄요.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쓸지, 유튜브에 올릴지, 요즘 며느리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럴 생각 없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미영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49제 날, 언니 오지 마세요. 뭐라고?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치를 거예요. 언니 오면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미영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9제에 오지 말라고? 30년을 시어머니 며느리로 살았는데 49제에도 못 가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큰언니가 49제에 나보고 오지 말래.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가족이 아니래. 30년을 살았는데.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누나 말을 들어주는 게 어떨까? 뭐라고? 누나가 흥분한 상태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여보, 제발, 지금은 참아줘.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결국 그쪽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확실히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였을까? 30년을 헌신했지만 결국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아, 엄마, 울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제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지은이가 왔습니다.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딸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9제 당일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에 갔습니다. 저 없이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어디? 친할머니 산소요. 오늘 할머니 49제잖아요. 지은아, 나는. 엄마, 49제는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지은과 함께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심었던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분이 제 시어머니였다는 거. 지은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께 읽어드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가,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친구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두 분은 이제 다시 만나셨죠? 하늘에서는 다시 친구가 되셨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손에 시어머님의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수정아, 나도 데려왔다. 시아버지가 어머니 산소 옆에 시어머님 사진을 놓으셨습니다. 영수가 미순이 만나러 왔어. 오래 기다렸지?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 이제 만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수정아, 미안하다. 어머니 대신 사과한다. 아버님, 어머니가 널 사랑했어.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넌 30년을 외로웠잖아.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것 봐라.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의 글씨였습니다. 수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떠난 거겠지. 미안해. 너는 내가 평생 지키지 못한 친구의 딸이야. 미순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지 나는 알아. 내가 명절 음식을 할 때마다, 손주를 돌볼 때마다 나는 미순이를 봤어.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 미순이한테, 그리고 너한테.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편한 삶을 선택한 비겁한 사람. 그래서 너를 따뜻하게 대할 수가 없었어. 너를 볼 때마다 내 비겁함이 보였거든. 수정아, 용서해 줄래? 그리고 미순이한테 전해줄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고. 저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 민호와 시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작은 시누이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큰 시누이 미영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나도 미안해요. 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언니를 따뜻하게 대하는 거였어요. 미영이 절에서 가져온 향을
어머니 산소 앞에 꽂았습니다. 미순이 어머님 죄송합니다. 따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민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여보, 나도 엄마처럼 비겁했어. 가족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할게. 당신 편이 되어줄게.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얘들아, 다 이리 와봐. 우리는 모두 시아버지 주위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영숙이와 미순이의 우정을 기억하자. 그리고 수정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자. 3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자. 네, 아버지. 시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1971년 사진, 젊은 두 어머니가 어깨동무하고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준비했어요. 두 분을 함께 기억하자고요. 지은이 액자를 어머니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어머니가 함께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봐요. 두 분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친구를 위해, 그리고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우리를 위해 산을 내려오며 미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올케 언니,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해요. 이번엔 언니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네. 어머니와 미순이 어머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싶어요. 언니가 들려줘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소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님, 두 분 다 행복하세요. 이제 저도 행복할게요. 하늘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끝나고 30년의 오해가 풀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 시누이 미영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도맡아 하던 일이었죠. 올케 언니, 오늘은 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오늘은 언니가 손님이에요. 손님,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1971년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영숙이와 미순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자. 수정이, 내가 발견한 것들을 우리한테 들려줘. 저는 준비해온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두 소녀의 우정, 신분 차이로 인한 강제 이별, 50년 동안 이어진 어머니의 편지들, 그리고 시어머님의 숨겨진 그리움. 어머님은 이 편지들을 모두 받으셨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으셨죠. 너무 미안해서. 미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며느리로 왔을 때 어머님은 저를 보며 제 어머니를 생각하셨대요. 미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올케 언니한테 차갑게 대하신 거예요? 네. 어머님은 자신이 제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따뜻하게 대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셨던 거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 남편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어머님도 힘드셨던 거잖아. 지은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예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래, 읽어봐라. 지은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친구하자. 약속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그리워하셨는데 끝내 화해하지 못하셨네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이 화해하셨다고 믿어요. 지금 하늘에서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은 다시 친구야. 5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한테 화났죠? 화났지. 많이.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급하게 진실을 말한 것 같아. 아니에요. 언니가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미영이 일어나 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봉투를 열자 앨범이 나왔습니다. 표지에 영숙미순, 그리고 우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 앨범을 펼치자 1971년 사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사본들, 시어머님의 일기 일부,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난주 산소에서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분의 우정을 이어받아요. 진짜 가족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앨범 하나 만들까 해. 앨범? 응. 우리 30년 이야기. 힘들었던 것도 행복했던 것도 다 담아서. 좋아. 그리고 여보, 응? 사랑해. 늦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다음 날 저는 혼자 어머니와 시어머니 산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두 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님, 이제 두 분 다 편하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이제 편해요. 30년을 오해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이해돼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저 이름 지어주실 때 시어머님 생각하셨다며요? 수정? 맑은 수정처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 이름 속에 두 분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두 분을 이어주는 달이었다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지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기사 하나 봤는데요. 무슨 기사? 50년 만에 재회한 친구들 이야기.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 같아요. 우리도 할머니들 이야기를. 그래, 엄마, 세상에 알리면 어떨까요? 알린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정에 대해서, 그리고 뒤늦게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엄마, 그리고요. 응,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30년을 버텼잖아요. 지은아,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 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약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참기만 하고 눈치만 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버텨낸 것, 진실을 찾아낸 것, 그리고 용서한 것. 그게 바로 강함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시댁에서 또 다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어머니의 추모식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줬습니다. 두 분은 50년을 그리워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다시 친구가 되셨습니다. 친척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시어머님의 옛 친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정 씨, 영숙이가 행복했을 거예요. 네, 며느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니까. 영숙이는 평생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녁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맘때 두 분을 추모하자. 영숙이와 미순이를. 좋아요, 아버지. 그리고 수정아.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어. 아버님, 진실과 용서. 그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교복을 입고 손을 잡고 웃고 계셨습니다. 수정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시어머님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고 50년의 그리움이 끝나고 이제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1971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두 분의 사랑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실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